안녕하세요. 은우입니다. 오늘은 스마트에이 10을 통한 법인조정 결산 두 번째 영상입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결산 전 선행돼야 할 업무와 조정이 필요한 계정 데이터를 법인조정 서식에 자동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 다루고 있으니 아직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첫 번째 영상부터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마트에이 10을 통해 결산 확정하는 방법과 재무제표 대차 차익 발생 시 해결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함께 볼까요? 결산 작업을 하기 전에 성급 비용, 보험료 기간 경과액 등 프로그램에서 자동 결산되지 않는 기말 정리 사항은 우선 일반 전표 입력에 정리 후 결산해야 합니다. 스마트에이 10에서 결산은 자동 결산 방법과 사용자가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서 결차, 결대로 결산 분계를 직접 입력하는 수동 결산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결산 자료 입력 메뉴를 이용한 자동 결산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자료 입력 메뉴를 실행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할 기간을 선택한 다음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매출 원가 코드 및 계정 과목 창이 나옵니다. 원가가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회를 하게 되면 매출 원가 및 계정 과목 창이 나오지 않고 바로 조회가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더보기에 원가 설정을 클릭하면 됩니다. 해당 창에서는 상품 매출 원가를 제외한 매출 원가 및 경비를 선택합니다. 상품 매출 원가 같은 경우 입력하지 않아도 해당 금액이 있으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 매출 원가를 제외한 원가를 등록하면 됩니다. 하단에도 451 상품 매출 원가 3번 매입 판매 코드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해당 금액이 있으면 자동 반영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가 설정하는 방법은 사용하는 매출 원가 코드를 입력한 다음 원가 경비를 선택합니다. 표준 원가 선택은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해당 매출 원가의 구분에 따라 자동 반영되기에 수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수정해야 한다면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구분을 수정한 다음 원가 설정을 다시 하면 됩니다. 원가 설정이 완료되었으면 확인을 눌러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결산 자료 입력에 반영된 매출 원가는 상품 매출 원가와 원가 설정된 내용을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저는 제품 매출 원가를 등록했기 때문에 상품 매출 원가와 제품 매출 원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불러왔다면 기말 재고액, 감가상각비 등 기말 입력 사항을 입력하면 됩니다. 재고자산의 기말 재고액은 해당 매출 원가 계정 관계 코드에 해당하는 재고자산의 기말 재고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감가상각비의 경우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의 감가상각비와 원가 경비별로 감가상각비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해당하는 고정자산의 경비 구분별로 감가상각비를 등록하면 됩니다. 감가상각비는 이렇게 직접 입력도 가능하지만 고정자산 등록에 등록한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먼저 월별 감가상각비 계산 메뉴에서 결산 종료월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조회하고 저장한 다음 결산 자료 입력 메뉴에서 더보기 감가상각비 반영 버튼을 클릭하면 새로 불러오기를 합니다. 이렇게 결산 반영을 하게 되면 해당 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비가 반영됩니다. 결산 자료 입력에서는 대손상각비도 자동 결산이 가능합니다. 대손상각 항목에 외상 매출금, 받으러움, 미수금 등 해당 회사에서 설정한 매출 채권의 대손상각비를 입력합니다. 이렇게 결산 자료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우측 상단 전표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결산 분계를 일반 전표로 전송합니다. 일반 전표 입력에는 결산 종료월의 마지막 날짜에 자동으로 결산 분계가 생성됩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서 결산 분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로 결산을 했기 때문에 12월 31일로 전표를 조회하면 모든 결산 분계에 대해서 결차, 결대 구분으로 분계가 생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를 확인하면 결산 분계라고 표시되어 분계가 자동 생성된 분계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결산 시 결산 자료 입력을 통한 자동 분계가 아닌 수동 분계를 하고자 한다면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서 구분을 결차, 결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이때 자동결산처럼 원가대체 순서를 지켜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품 매출 원가의 경우 원재료의 계정을 원재료비 계정으로 대체분계하고 재료비 계정의 합계액을 제공품 계정으로 대체분계합니다. 하지만 노무비와 경비 항목의 계정 과목들은 합계액이 아닌 각 계정 과목을 하나씩 제공품 계정으로 대체분계해야 합니다. 이렇게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사용액을 제공품 계정으로 대체한 다음 제품 계정으로 대체분계합니다. 원가 대체가 끝났다면 각 재무제표를 조회하여 재무제표를 확정합니다. 재무제표는 제조원가 명세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 순으로 조회합니다. 먼저 제조원가 명세서를 조회하여 당기제품 제조원가 금액을 확인한 다음 손익계산서에 제품 매출원가의 당기제품 제조원가와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 금액을 확인한 다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 금액과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동일한 경우에는 우측 상단 전표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손익대체 분계를 합니다. 일반 전표 입력에서 추가된 전표를 확인하면 가이드에 잉여 처분, 결손 처리라고 표시되며 자동 분계된 내역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료가 되었다면 마지막으로 재무상태표를 확인하여 미처분 이익잉여금 금액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1번 미처분 이익잉여금 금액과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만약 순서를 무시하고 재무제표를 조회한다면 재무상태표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간의 차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순서대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상태표에서 미처분 이익잉여금 금액이 전표에 입력된 미처분 이익잉여금 계정 과목의 데이터를 집계하거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금액이 불러오는 게 아닌지 문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재무상태표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회계등식인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에 의해 계산하며 이 계산식을 토대로 계산 시 발생한 차익 금액은 자동으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반영되므로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재무제표를 조회하여 확정했음에도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5가지 해결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기분 재무상태표의 2월 이익잉여금 금액과 정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미처분 이익잉여금 금액이 다를 경우 오류가 발생합니다. 만약 금액이 동일한데도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 375 2월 이익잉여금, 376 2월 결손금 계정만 사용 가능한데 377 미처분 이익잉여금, 378 미처리 결손금 계정을 사용하여 입력하는 경우에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손익대체 분계까지 한 다음에 다시 전표를 추가 입력했거나 수정한 경우에도 오류가 발생합니다. 수정사항이 발생하면 먼저 잉여금 처분 분계한 거를 삭제한 다음 다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전표 추가를 해야 합니다. 자동 전표를 일괄 삭제하기 위해서는 단축키 Shift F6 또는 더보기의 자동 분계 일괄 검색 및 삭제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자동 분계 일괄 검색 및 삭제 창이 실행되며 일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다른 메뉴에서 자동 전표 처리된 데이터가 같이 체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체 취소 버튼을 클릭하여 체크박스를 모두 해제한 다음 삭제하고자 하는 항목만 선택하여 삭제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현재 결산하는 회사는 상품 매출원가와 제품 매출원가만 있고 경비도 500번대, 800번대만 사용하는데 600번대와 700번대 경비 계정 과목을 사용하여 입력한 분계가 있을 경우 결산 시 600번대와 700번대 경비는 원가 대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합계잔액 시산표를 확인해 보면 600번대 도급 원가로 사용한 분계에 대해서는 결산 분계 시 원가 대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재무제표 조회 시 대차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혹시 사용하지 않은 경비로 입력한 전표는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결산 1편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전년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이익잉여금 처분액란에 처분계획이 입력되어 있는데 당해년도 처분일에 처분분계를 하지 않은 경우 오류로 발생합니다. 만약 전년도에 이익잉여금 처분액란에 금액을 입력한 경우 당해년도 처분 확정일에 차변에 375 2월 이익잉여금, 대변에 미지급 배당금과 이익준비금을 입력하여 처분분계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실제 배당금이 지급된 날짜에 미지급 배당금과 현금 계정을 상계 처리합니다. 상계 처리까지 완료되었다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다시 전표 추가를 하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결산분계를 자동 결산하지 않고 수동 결산했을 경우 차변 대변 구분을 결차 결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차변 대변으로만 입력했을 경우 프로그램에서는 해당 분계를 결산 분계로 인식하지 못해 오류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수동 결산을 하는 경우에는 구분을 결차 결대로 분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결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결산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법인 조정에서도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 영상이 결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